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 끝나고 나서 바로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57,000달러 가격만 봐도 토론 결과 어땠는지 짐작이 가죠. 이더리움 2,300달러, 알트코인도 당장에 큰 움직임은 안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우세했다면 비트코인 6만 달러 이미 상승하고 알트코인도 크게 반등을 와야 되는데 비트코인 토론 전에 53,000달러 찍고 반등 온 상태고 숏포지션도 대거 청산되어서 간신히 57,000달러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에서 확실히 느꼈던 점은 트럼프, 바이든 때처럼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안을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예상보다 뛰어났다는 점입니다. 해리스 후보 필라델피아 토론 격정지도 하루 전 트럼프보다 먼저 도달하면서 토론 준비를 철저히 했다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는 해리스가 생방송연설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려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해리스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고 바이든이나 민주당의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점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전에 폴리마켓 트럼프의 지지율은 52%였는데 토론 후에는 50%까지 내려갔고 중간중간 트럼프나 해리스의 지지율 49%로 동률되기도 했었고요. 토론하는 내내 해리스의 표정은 트럼프 발언은 잘하고 있지만 우려하는 표정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미국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생방송 시청하신 가족들도 느꼈을 거고 이번 토론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의 득이 되었다 볼 수 있죠. 해리스는 이번 한 번만 토론하고 10월에는 토론 안 할 거라는 입장인데 트럼프 쪽에서 강력히 항의 요청해서 2번, 3번 토론 안 한다면 해리스에게 긍정적으로 대선 결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토론 결과는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우세했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재해석할지는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코인 미국 증시 행보하는 와중에 우리 테슬라는 장중에 플러스 4.5% 상승하면서 이번 주 초 마이너스 8% 빠졌던 하락분 모두 상쇄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트럼프 수혜주인 것도 있지만 금리 인하가 고급차 테슬라 판매량 늘리면서 보수적인 도이치뱅크는 매수 등급으로 책정을 했고 목표 주가 295달러로 플러스 38%나 올렸고요. 평균적으로 월가에서는 200달러에서 300달러 테슬라 전망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도주 역할 끝난 상황이고 엔비디아 팔고 빠져나온 자금이 테슬라 포함 다른 빅테크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애플 아이폰 16 신제품 봐서는 신규 매수하기는 꺼려지고 클라우드 사업 좋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아마존, 구글에 이어서 저평가되어 있는 테슬라로 눈길이 가는 거죠. 오라클이 클라우드 장비 업체인데 실적 잘 나오면서 주가는 플러스 11%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 AI 반도체 다시 반등 올 수 있다 약간의 희망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빅사이클 주기로만 봐서는 하락오는 단계라서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도 단기에 전고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반도체 주도주가 테슬라 같은 금리나 수혜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나사 ETF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 자금 이탈이 테슬라에게는 호재가 됩니다. 테슬라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고요.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 아니더라도 전기차 1등의 배터리 원료인 리튬 가장 많이 소비하는 테슬라인데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하면 테슬라 금리나 동시에 판매량 상승하면서 마진율을 끌어올리는 구조죠. 리튬의 가격 보면 21년 테슬라 주가 폭등과 내연 기관차들 전기차에 집중한다면서 리튬 가격을 끌어올렸었고요. 그러다가 금리 인상에 테슬라 주가도 폭락하니까 리튬 가격 2년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사이버트럭 미국 횡단 종단하는 대형 운송 전기트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안정적인 배터리고 리튬 가격도 싸지는 거고요. 최신 배터리 기술의 리튬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다른 원자재 비중 늘린다고는 하지만 리튬 최소 80%는 들어가야 되고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해야지 테슬라의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은 더욱 올라갑니다. 이번 주가 상승에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관세율이 소폭 하향이 되었고요. 9%에서 7.8% 내려갔는데 기존의 중국 전기차하고 비교해서는 테슬라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BYD, 니오, 샤폰 같은 중국 전기차들은 35% 관세율로 테슬라보다 월등히 높고요. 미국이나 유럽 모두 중국산 전기차 견제하고 자국 차량 산업 육성하는 게 최종 목표이죠. 하지만 유럽도 미국 경제나 정치적으로 못 당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견제를 강하게는 못하는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회사 아니었다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나 주가가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상승 못했죠. 트럼프까지 지지하는 테슬라니까 트럼프 당선되면 중국 정상회담, 유럽 지도층, 미국 미팅에서도 미국 기업 테슬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직설적인 트럼프 성격 잘 아는 유럽 중국이기 때문에 바이든 때보다 한 수 적고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트럼프 당선되면 가장 좋겠지만 머스크의 가장 큰 목표는 우주산업 스페이스X에 있고 트럼프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 시작되면 테슬라에게는 매우 긍정적이죠. 현대기아차, 폭스바겐이 아무리 디자인 좋고 연비 개선한다고 해도 테슬라는 자율주행 안전에서는 최고 수준이고 최소 10년 이상은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중경도 가이드 테슬라 반드시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업비트 전체 코인 거래량 보면 9월 추석 이후 코인 과세 연기 확정이 나고 트럼프 대선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매우 낮습니다. 테조스 베이직 어텐션 1억이고 아이콘 온톨로지 이어 STP 크로노스 솔라까지 3억 정도로 2022년 비트코인 15,000달러 최저점일 때보다 거래량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최대 거래량도 비트코인 1,700억, 솔라나 700억, UX링크 수익 600억, 500억으로 최소 거래량뿐만 아니라 최대 거래량도 낮은 수준으로 업비트 내 코인 거래량은 최악의 수준으로 흘러간다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만 올라갈 가능성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 된다면 직속으로 코인 자문위원회도 만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알트코인도 상승 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갠슬러 임기가 트럼프 내년 1월 취임 직전이니까 그 전에 얼마든지 알트 시장 충격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다는 가정 아래 비트코인 9월 양봉 전환하고 10월, 11월, 12월 연달아 상승하며 다음 알트 불장은 빠르면 11월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되냐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업비트 상장된 알트코인만 200개 넘고 빗썸, 코인업, 바이낸스, 바이비트 전체 거래소 다 하며 알트코인 1000개가 넘어갑니다. 어떤 알트코인 사는 것보다도 한 번 올랐던 알트코인이 재상승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된 코인을 찾으셔야 되고요. 알트코인 트렌드도 2021년 이더리움 상승 좋을 때는 레어2 코인, 폴리곤, 샌드박스, 디센트랜드, XMPT 상승이 컸고 작년에는 페페, 월드코인이 상승이 좋았죠. 가장 최근인 올해 4월 인기 있었던 섹터는 RWA, 리얼월드 에셋이었습니다. 알트 불장 오면 전체 알트코인 상승하지만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알트 섹터가 있고 알트코인으로 100배, 1000배 수익을 보시려면 손실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나 알트 불장 오면 새롭게 시작하는 섹터 내 대장 코인의 수익률이 엄청 났었고요. 앞으로 어떤 섹터가 떠오를까 생각을 하실 건데 이전 상승 잘했던 코인을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RWA 코인은 실물자산 토큰화를 한 걸로 금이나 예술품, 부동산, 주식, 자본 등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연중금리 인하 시기 코인이 21년처럼 블록체인 혁신보다는 가치 저장 순환으로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비트코인 도미어스가 53% 넘는 것만 봐도 가치 저장 수단이 코인의 새로운 테마가 되는 거고 21년 알트코인 불장에서도 비트코인 도미어스는 30% 간신히 유지를 했었고요. 2018년 이더리움이 도미어스 30% 넘어가고 리플도 10%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RWA 코인처럼 한번 올랐던 코인이 다음 불장에서 또다시 폭발적으로 10배, 20배 오르기는 쉽지가 않은 거고 새롭게 어떤 섹터가 떠오를지 이전의 코인들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RWA 코인 중 시가총액 1위는 체인링크입니다. 3월 비트코인 74,000달러 고점에 따라서 올랐다가 피보나치 236까지 거의 다 바닥에 왔고요. 알리 트위터나 피터 브렌트 등 트위터 내에서도 펌핑이 많았던 코인인데 힘없이 빠지는 것은 여느 알트코인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는 시가총액 8조 5천억으로 RWA 코인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고 탈중앙화 프로그램 RWA의 필수 인프라를 보유한 코인이고요. 두 번째 시가총액 큰 메이커는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는 코인입니다. 메이커 코인 3월 체인링크가 고점 찍고 하락은 했는데 피보나치 382 구간 정도 하락을 왔고요. 체인링크보다는 잘 버틴다 볼 수 있지만 부동산 담보 대출 코인이라고 이름은 그럴듯하게 달아놨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부동산 담보 대출 역시 수익률 줄어들기 때문에 메이커 코인 가격에도 부정적이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체인링크 메이커 말고도 온도 파이낸스가 시가총액이 세 번째로 높은 코인입니다. 온도 파이낸스 올해 4월 새롭게 만들어진 코인이고 업비트 상장도 되었는데 미국 국채 채권 펀드로 구성된 코인이고요. 비트코인처럼 가치 저장 수단인데 안정적인 미국 채권이나 채권 펀드로 코인을 운영을 한다는 거고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역시나 체인링크 메이커 코인하고 같이 바닥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RWA 코인 알고랜드나 폴리메시 있는데 알고랜드 특히 위험한 코인으로 미술품이나 책, 음악 토크나 NFT와 비슷하게 운영되면서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는 코인이다. 위험성은
점을 인지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